안녕하세요. 퉁고TV의 퉁고입니다. 자, 제가 어느덧 이 차량을 구매한 지 4년 7개월이 흘렀습니다. 이 4년 7개월 동안 지금 10만 1800km 정도를 운행을 했고, 자, 오늘은 그 중고차를 하이브리드 카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리고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,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. 일단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. 하이브리드 카를 선택하는 이유가 최근에 부쩍 늘었죠. 23년도에 거의 39만 대 정도를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24년도에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여지는데, 왜 이렇게 하이브리드가 대세가 돼가고 있나를 보면은 2020년도부터 한 21년, 22년까지는 아마 전기차가 급속도로 판매가 됐었죠. 그때는 엄청나게 큰 인기를 얻고 있었는데, 왜 이렇게 전기차의 인기가 떨어지고 하이브리드 카가 인기가 높아졌을까 생각을 해보면, 저만 해도 이 하이브리드 카를 선택한 이유가, 아직까지는 전기차는 좀 이르다, 기술, 화재, 안전성, 이런 부분도 있었고, 그 다음에 충전에 대한 이제 급속 충전을 하더라도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는 자유롭지 못해서 전기차는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즘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카가 인기가 높아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래서 왜 이렇게 하이브리드 카가 인기가 높아졌을까 생각을 해보면, 장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자, 우선 하이브리드 카를 지금 한 10만 킬로 주행을 하면서 느꼈던 장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. 이 하이브리드 카를 선택하는 이유가,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연비가 있잖아요. 많은 분들이 대부분 이걸 하이브리드 카를 선택하는 이유가 연비가 가장 클 겁니다. 연비가, 제가 실제로 느낀 거는 제 운전 습관, 운행 조건으로 봤을 때 2.5 더뉴 그랜저와 제 하이브리드 카를 비교를 한다 치면, 두 가지를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를 한다 치면, 아마 제가 2.5를 실제로 운행을 해보지는 않아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, 예상으로는 한 2.5, 제가 운전을 한다고 하면, 내연기관을 운전을 한다고 하면 연비가 대략 한 15km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 와이프 차 트레일 블레이저로 했을 때도 거의 16, 17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, 거의 18까지도 나왔었죠. 그렇기 때문에 그 트레일 블레이저와 2.5 그랜저를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, 유사하게 보더라도 한 15km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15km 정도 나오고, 제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21km에서 23km를 평균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. 그래서 21km로 가정을 한다면 한 6km의 연비 차이가 보이고요. 이 6km를 환산을 하면은 벌써 환산을 하면 안 되고, 자, 하이브리드 카 연비가 일반 내연기관하고의 차이가 한 6km 정도 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실제로 테스트를 해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습니다. 그냥 제 짐작입니다. 이렇게 난다고 볼 수 있고, 자, 그랬을 때 이 연비가 그래도 연비가 더 좋다.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이브리드를 선택하고 계시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
성능입니다. 성능. 자, 성능이 일반 내연기관보다는 2.5 그 내연기관보다 제 하이브리드가 초반 스타트할 때 출력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왜 그러냐면 제 하이브리드는 2.4 엔진에 그 다음에 전기 모터까지 같이 구동을 하게 되면 출력이 2.5보다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.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테스트는 못 해봤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리고 전기차와 비교를 하게 되면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충전 스트레스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이 충전하는 곳이 많이 보급은 됐어요. 많이 보급은 됐지만 이게 시간 문제가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아닌 그냥 일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충전 스트레스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도 장점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자, 이 하이브리드는 전기와 모터가 같이 굴러가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일반 내연기관보다는 소모품들이 조금 더 교환 주기가 긴 것 같아요. 이 엔진 오일만 보더라도 한 15,000km 정도, 요 정도까지도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뭐 잠깐 영상을 보시면 지금 12,000km 정도 주행한 엔진 오일 상태거든요. 엔진 오일 교환하고 12,000km, 13,000km 정도 운행한 그 지금 엔진 오일 상태인데, 요 정도만 봤을 때도 그 일반 내연기관으로 만약에 12,000km나 13,000km를 탔다면 이거보다는 훨씬 더 오염이 된 그런 엔진 오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확실히 그 전기랑 그 내연기관이랑 같이 굴러가기 때문에 이 내연기관으로만 굴러가는 차량보다는 훨씬 덜 내연기관이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바로 장점 네 번째는 세제 혜택을 좀 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통행료라든지 주차비 아직까지는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그 수도권에 사신다면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리고 다섯 번째, 정숙한 실내. 정숙한 실내는 요거는 좀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. 제 차 같은 경우에 2.4 세타 엔진이다 보니까 약간 좀 거친 엔진 소리가 들려요. 엔진으로 구동이 될 때는 이게 뭐 그렇게 조용하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장점은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을 좀 알아볼게요. 뭐 장점의 반대가 조금 될 수도 있는데, 자, 첫 번째는 가격이 일반 내연기관보다는 추가적인 장치들이 더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약 500에서 600만원 정도 더 비싼 것 같더라고요. 뭐 차종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최소 한 300에서 600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 가격만큼 이제 이 에너지 효율이랑 뭐 소모품류로 대체를 해서 두 개를 상계를 해야 되는데, 그러려면 최소 운행 거리가 한 15만에서 18만 정도는 되어야 이 본전을 그 하이브리드 카를 선택을 해서 추가된 금액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저도 연비만 연료만 생각했을 때 지금 10만 킬로 정도 탔을 때 제가 지금 한 300만원 정도, 그 아까 내연기관을 샀다면
내연기관을 샀을 때와 하이브리드 카를 샀을 때 연비 차이가 6km 정도 난다고 했었잖아요. 그 6km 차이를 환산을 해보니까 지금 10만 탔을 때 한 300만원 정도의 연료비를 절감을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연료만 봤을 때는 한 200만원 정도의 감가를 더 해야 제가 이 차 값을 뽑는다 라고 볼 수 있지만, 여기에 뭐 소모품류도 사용 주기가 더 길기 때문에 그것도 추가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세금도 제가 할인을 좀 받은 게 있어서 그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조금만 더 타면 이 차량과 내연기관 차량의 차이만큼은 보전이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 단점, 두 번째 단점이죠. 고속도로에서 연비가 좋지 않습니다. 회생 제동으로 그 배터리를 충전하는 구간이 있어줘야 되는데, 이게 아무리 정속 주행을 한다고 해도 고속도로에서는 고속으로 주행을 계속 하기 때문에 이 회생 제동력이 걸리는 구간이 많지 않아요.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 도로보다는 조금 더 연료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. 일반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, 내리막길이 있을 때 이제 회생 제동이 걸리면서 배터리를 잘 충전하거든요. 근데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정속으로, 내리막길에서도 정속으로 쭉 가기 때문에 회생 제동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 정속 주행은 오히려 연비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자, 단점 세 번째는 배터리 수명. 배터리 수명이 좀 걱정이 되죠. 만약에 이제 하이브리드 카를 중고로 구매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꺼려지는 이유가 바로 이제 앞으로의 그 정비라든지 수명, 이런 것들이 걱정이 돼서 꺼려지긴 하는데, 이게 배터리 같은 경우에 보증 기간이 현대자동차에서 10년 20만 킬로까지는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, 이 배터리가 뭐 비싼 고가의 부품이긴 하지만 10년 20만 킬로를 보증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크게 단점이긴 하지만 큰 단점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. 지금 제 주변에 20만 킬로를 넘게 타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. 그 분을 봤을 때는 이게 큰 고장 없이 지금까지 잘 타고 계신 걸 봐서는 뭐 큰 단점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. 단점은 맞습니다. 고가의 배터리가 들어가는 점은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교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바로 한 가지가 더 남았죠. 이 하이브리드 카의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,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 트렁크가 좁은 겁니다. 일반 내연기관보다 트렁크가 훨씬 더 좁아요. 그래서 그게 큰 단점으로 보여집니다.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애기들 짐도 있고 막 해서 트렁크에 넣을 일이 좀 있는데, 이럴 때 좀 트렁크가 좁은 게 조금 불만이었습니다. 그래서 트렁크가 좁은 게 또 하나의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장점 6가지가 아니죠. 그 6번째 실내, 정숙한 실내는 이거는 그때 다르기 때문에 이건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고, 그래서 이 부분은 장점으로 봐야 될지 단점으로 봐야 될지 좀 애매모호합니다. 그걸 빼면 장점 5가지, 연비, 그 다음에 성능, 그 다음에 충전 스트레스가 없는 거, 그
그 다음에 세제 혜택, 그 다음에 소모품 교환 주기, 이렇게가 장점이 되겠고요. 자, 단점으로는 가격이 비싼 거, 그 다음에 고속도로 연비가 안 좋은 거, 그 다음에 배터리 수명이랑 뭐 이런 고가의 부품들, 요게 단점이고, 그 다음에 트렁크가 좁은 거, 이렇게 단점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그 각자의 도로 환경이라든지 주행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 하이브리드를 생각하고 중고차로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새 차를 하이브리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부분 참고해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은 조금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